자, 이재명 지사가 언제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을지도요, 초미의 관심사였죠. 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그냥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미 당 지도부가 이 지사직을 조기에 사퇴를 해달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는 18일이나 20일로 예정된 이 경기도 국감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도 우리 패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결국에는 국감에 경기도지사 입장으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예정된 행사까지 미루고 긴급회견 형식으로 차려졌었는데 회견문도 이 지사가 직접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조기 사퇴를 요청을 했던 당 지도부도 머쓱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불거진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에 나가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해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빨리 사퇴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 18일, 20일 국감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괜히 상처를 입지 말고 그냥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그거를 얘기한 지 6시간 만에 바로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을 한 셈이 돼가지고 좀 지도부로서는 머쓱할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국감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질의에 정식으로 맞서가지고 제대로 국민들 의혹을 풀겠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관련된 게 18일, 20일이 이제 행안위, 그다음에 국토위, 정무위 3개 상임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려 214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보통 국감 자료 요청하면 거의 90% 이상 다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고 심지어 들어오게 되면 여야도 서로 공유하는데 단 한 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사전 어떤 내락, 묵계 이런 게 없이 경기도청이 혼자 결정했다고 좀 보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이거를 이번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의혹을 해명하겠다 그런다 하면은 네. 국민의힘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153명에 대해서 그래도 한 20-30명이라도 채택해서 이틀간이니까 좀 같이 들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무슨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제대로 내가 해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증인 채택도 거부하고 경기도 측에서도 어떠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경기도를 항의 방문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있을 이 국감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증인 없고 증거 제출 자료 없고 그렇다면 그냥 언쟁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네요. 언쟁만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만 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증인은 무슨 검찰에 가서 신문 받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더라도 그대로 답 안 해도 되고 자기 주장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되면은 고발당할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 아주 강하게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반 증인 신청을 언급하며 무의미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는 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에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회라도 열자는 겁니까? 이런다고 덮여질 화천대유 고발 사유, 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닙니다. 자, 국정감사장을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대변인님,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증인 채택 하나도 되지 않았고 경기도가 자료 제출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이 열리면, 글쎄요, 이재명 지사를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방적인 주장 또는 언쟁의 장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맹탕 국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국토위 증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관두면 경기도 국감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국감 피해갑니다. 그리고 국감 이재명 없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요 대통령차 빼고 이재명 인사청문회까지도 아니고 이재명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는 국토위의 소관이니까 국토위 증인이라도 불러서 이재명 지사로부터 이재명 후보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밝혀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역시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오후 당무위에 앞서 이 조금 전 오전 11시 30분부터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상임고문단의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언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은 참석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경선 불복의 의사 표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 이낙연 캠프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어떤 입장이신지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정세균 후보도 불참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돼서 네. 이제 당 대표하고 이제 고문단들이 서로 인사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사실 뭐 선거에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바로 뭐 그냥 화기애애하게 밥 먹고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경선 불복으로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한 거고. 네. 지금 자꾸 이제 시중에서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네.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 당원 당규의 무효표에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유권 해석을 정당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의를 신청했지 이거는 경선 불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잠깐 프레임을 해서 저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저는 역지사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후보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네.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3차 선거인단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 도깨비랄지 네. 뭐 모집단이 뭐 어떻게 문제가 있다랄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어떤 민주적 투표나 이런 것들을 좀 폄훼하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뭐 1시 반부터 지금 당무위에서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기한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네. 이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런 보도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당무위가 끝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승복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몇 군데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승복 선언 이 가능성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어쨌든 그 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네.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일단 승복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내가 뭘 잘못해서 네. 이렇게 불복하고 승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개념도 조금 바로 선거 결과에는 뭐 대부분 이렇게 승복한다 뭐 이렇게 적겠고요. 얘기를 그래서 하기도 하죠. 아마 예. 어쨌든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면은 이 경선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문을 오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당무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